저희 제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사실은 제 말투가 예준아, 예준아, 예준아 이렇게 제가 막 편하게 사실 부르는데 오늘 그래도 이렇게 또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예준군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조금 이렇게 오그라들지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 예준군이라고 네, 칭하면서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예준 군의 뭐 스펙이라 그래야 되나 성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히스토리들을 제가 간단하게 제가 본인한테 말하라고 하면 좀 쑥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대신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이제 서울에 어릴 때 유년기를 보내고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 때인가 대구로 전학을 와서 대구에 있는 공립초등학교, 그다음에 사립중학교, 그다음에 공립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랑 만난 것은 공립고등학교에서 학교명은 제가 경북고등학교에 제가 과거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예준 학생의 성적은 경북고가 사실 우리 대구에서는 어떠냐 하면 공교육 1번지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사실 학업에 관심이 많고 학업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곳이고 공부를 아주 잘하고 싶어하는 학생 그리고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아주 잘하는 학생들 똑똑한 학생들도 참 많은 그런 학교이기도 합니다. 김예준 군의 이제 성적은 이제 공개를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고등학교 3학년에 내신 평균이 1.07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쉬운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1.07입니다. 1.7이 아니고요. 1.7도 어려운데 1.07이고 3년 동안에 국어 수학은 1.00입니다. 단 한 번도 2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 영어는 3학년 1학기에 2등급을 한 번 나왔고 그 외에는 1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사회는 2학년 1학기 때 사탐 하나 2등급이고 나머지는 1등급에서 1.06입니다. 그냥 누가 봐도 어마어마한 성적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효리파파님의 제자이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3학년으로 재학 중인 김예준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선생님 진행하시는 라방이나 방송 같은 걸 몇 번 봤었는데 나오는 분들 중에서 제가 가장 심하게 나이가 좀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살짝 더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을 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얘기를 전하고 싶어서 나름 열심히 내용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좀 잘 들어주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또 많이 여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딱 시작하는 타이밍에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저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었나요?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 학생들한테 고등학교 때 물어보면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이제 졸업을 했으니까. 처음에 딱 학교 갔을 때 제가 선생님이랑 2학년 때 만났었는데 2학년 올라가기 전부터 선생님에 대한 그 얘기들을 조금 많이 들었어요. 이제 뭐 어떤 얘기가 돌았나요? 저희 1학년일 때, 2학년 선생님 한 명한테 호되게 혼나고 왔다, 이런 얘기들을 조금 한 번씩 들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2학년 올라갔을 때 영어 가르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선생님 얘기를 몇 번 친구들한테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떠신 분일까?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 처음에는 약간 듣던 대로 어마하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그래서 저도 살짝 쫄아있던 느낌도 있었는데, 조금 선생님 수업 같이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오히려 학생들한테 되게 선생님이 여기 방송에서도 보시다시피 되게 유머 감각이 뛰어나신데 그렇게 학생들한테 되게 잘 다가가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경북고가 남자고등학교인데 이제 남자고등학교 학생들 특성상 잘 발표 같은 거 잘 안 하고 보통 선생님들이랑 뭐 약간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그런 게 보통 남자 학생들 특징인데 이제 효림파파님 수업 때는 애들이 영어실 가는 도중에 빨리 가겠다고 앞자리 잡겠다고 수업 시간 동치자마자 그 10분 동안 넘어가서 자리 잡고 막 그런 적도 있었고 또 선생님 수업 시간에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도 애들이 되게 발표 경쟁이 되게 치열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네네.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서로 막 발표 밀려가지고 네네 나도 또 발표하고 싶다고 막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또 나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뭔가 뇌물을 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엄하게 이 방송 전에 뭔가 군기를 잡거나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1부부터 학교 생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중고등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지나면서 그다음에 이 학교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관계잖아요. 친구들이랑 쌤들이랑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초등학교 6년은 조금 어리니까 잠시 빼두고요. 중고등학교는 그래도 이제 이성이 어느 정도 큰 상태에서 이 관계를 무난하게 아무 일 없이 그다음에 자기가 학업에 열중할 수 있고 교우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사실 유지하기가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준군을 봤을 때는 참 잘한다. 이 잘한다가 이제 공부를 지금은 잠시 내려두고 이런 관계에 있어서도 참 잘하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일단 여러 개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은 쌤들이랑 관계를 어떻게 이렇게 좀 원만하게 잘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팁이나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들어올 때 선생님들이랑 어떻게 친해져야겠다, 선생님들한테 잘 보여야지 이런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처음에 학교 생활할 때, 처음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생활할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선생님 눈에 그렇게 뛰는 학생도 아니었던 것 같고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선생님들이랑 또
애들이랑 지내다 보니까 선생님이 좋아지고 애들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되니까 제가 선생님들이 좋아가지고 더 선생님들한테 다가가고 싶었던 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음, 해서 그냥 그렇게 선생님들이 좋아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뭐 나름 수업 시간에도 최대한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뭐 음, 선생님들이랑 얘기할 일이 있으면 또 즐겁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학교에서 성실하게 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라는 과제나 뭐 숙제 혹은 발표 같은 거를 그냥 꾸준하게 하는 학생들은 선생님 눈에 당연히 먼저 띄게 되고 선생님들이랑 자연스럽게 좋은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보통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학생들이 선생님들이랑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교사들도 모든 학생들을 다 똑같이 대하지만 지금 이 포인트가 일부러 잘 보이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게 또 역효과가 날 때도 있어요. 야, 좀 이게 약간 인위적으로 이제 교사의 눈에도 보일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자기의 본 모습 그대로 그 대신에 수업에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고 좀 더 그 학생을 빨리 인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교사와의 관계는 그래도 이제 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 그냥 잘 할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냥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뭐 딱히 뭐 이제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안 하고 그냥 이제 무난하게 그냥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친구들 간의 관계가 여러 명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 미묘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잘 유지했는지 혹은 위기는 있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그 워낙 각자 사람들마다 친구 관계를 맺는 특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관계가 친구 관계에 옳은 관계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것 같은데 저는 워낙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들을 좀 많이 좋아해서 좋게 지낼 수 있는 관계면 다 좋게 지내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얼굴 마주치고 얘기를 한번 하면은 그냥 그 친구는 계속 볼 친구다라고 고등학교에서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음, 고등학교는 이제 뭐 안 본다고 안 볼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다음날 학교 오면 보고 또 다음날 학교 오면 맨날 보는 관계니까 저는 그럴 때 친구들이랑 다 그냥 잘 지내보자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던 학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어, 음, 그리고 이제 학교라는 상황에서 친구들이랑 관계가 좀 틀어지는 경우는 그냥 그 친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게 학교 내에서 친구이긴 하지만 어쩌면은 또 제가 대입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에서 또 경쟁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럴 때 마음가짐을 조금 잘못 가지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친구들이랑 멀어지고 친구들이 잘 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경쟁자이기 전에 먼저 친구라는 생각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음, 순간에 내가 잘하는 것보다 누군가 못하기를 바라게 되고, 그렇게 이게 나쁜 마음을 먹는 순간 친구들도 똑같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저 친구가 내가 못하기를 바라는 건가? 이런 음, 식으로, 어? 저 친구가 좀 이기적인가? 자기 잘하는 것만 생각하나? 이런 식으로 음.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마인드는, 누구를 이겨야지 자기가 잘하는 것보다는 내가 잘하고 같이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네. 학교에서 같이 잘했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물론 경쟁자긴 했지만 항상 같이 지냈거든요. 뭐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서로 물어보고, 뭐 같이 운동하고, 뭐 같이 뭐 대회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같이 뭐 프로젝트를 준비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냥 경쟁자이기 전에 같이 갈 수 있는 친구라고 먼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학교에서 제가 예중군을 볼 때도 항상 아이들을 잘 품었고 나눠주려는 입장이었어요. 자기가 필기한 거 공부했는 것을 지키려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학생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가진 거를 최대한 다 나눠주고 같이 시너지를 이제 그 나눠주는 과정에서 본인도 배우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 모습을 제가 아주 많이 목격했기 때문에 참, 이 아이는 참 뭘 해도 공부도 잘하지만 참 사랑받겠구나.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이런 인성이라는 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인정받는 그런 순간이 당연히 오겠구나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 모습들이 눈에 선합니다. 잘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친구들과 의도치 않게 이런 갈등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꼭 학업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학업 문제일 수도 있고 그냥 사소한 문제로 어떤 갈등 상황이 생길 때 잘 헤쳐나간 팁이라든가 혹은 방법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친구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겠더라. 이런 거 있겠습니까? 저도 그러니까 잘 지낸다고 잘 지내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같이 생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해는 당연히 쌓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사소한 갈등 관계가 있었던 적도 있고 또 다른 친구들의 갈등 관계도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일단은 가장 먼저 자기가 더 먼저 잘못을 했다고 느끼든 덜 잘못했다고 느끼든 먼저 다가가는 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음, 친구는 어차피 계속 볼 친구고 계속 같이 생활해야 되는 친구니까 그냥 뭔가 조금 손해보는 부분이 있어도 내가 미안하다고 다가가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상황에 음, 따라서 뭐 친구가 좀 화가 많이 났거나 그러면은 또 며칠 멀리서 지켜보다가 아니면 다른 친구들 통해서 내가 지금 이런데 뭐 이런 네가 그래도 다 그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잘 지내니까 어떻게 한번 얘기를 잘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기도 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관계가 한 번 풀리는 순간 그거는 그 친구 관계뿐만 아니라 뭐 다른 친구나 혹은 계속 신경이 쓰이면은 다른 일들도 잘 못하거든요. 그게 음. 그래서 그냥 먼저 최대한 빨리 풀자.
그게 제 갈등 관리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미뤄두지 말고 일단은 최대한 빨리 먼저 좀 손해보는 게 뭐 설사 좀 있을지라도 다가가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자. 그게 포인트가 되겠네요. 학교 생활은 요 정도로 일단은 하고 메인 부분 학업에 대한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준군이 생각했을 때 복습이 중요합니까? 예습이 중요합니까? 복습이 중요하냐? 예습이 중요하냐는 과목마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복습은 모든 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방법이고 학습량도 복습에서 치중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예습이 필요한 과목들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조금 다를 게 있겠지만은 자기가 학습하는데 앞으로 배워야 될 내용을 학습하는데 문제가 조금 있다면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예습을 통해서 한번 익숙해지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예습과 선행의 경계가 조금 모호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예습이나 선행을 하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뭐 선행이나 예습이 꼭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좀 뒤처지거나 혹은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난이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예습을 한번 하고 간단하게라도 하고 들어오면은 뭐 수학에 대한 두려움이라던가 그런 거는 당연히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습은 필요한 과목에 혹은 자기가 국어를 못한다면 뭐 국어 부분을 조금 예습을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대부분의 학습은 복습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뭔가를 배우고 나서 그 배운 거를 다시 자기 걸로 만드는 복습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고 필요한 상황에 따라 예습을 했던 것 같아요. 복습이 압도적으로 많고 예습은 본인이 느끼기에 조금 걸림돌이 되는 내가 이건 접근이 좀 어렵겠는데 그럴 때는 이제 선택적으로 예습으로. 그럼 예준군 같은 경우는 어떤 과목들이 힘들었고 그래서 예습을 했나요? 저는 일단 수학은 기본적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수학은 좀 뒤에서도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한데 네. 한 학기 최소한 한 학기 정도는 먼저 배울 내용들을 알고 가면은 수업 시간에도 훨씬 편하고 편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수학은 보통 예습을 했던 것 같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 제가 좀 영어를 다른 친구들의 잘하는 친구들에 비해서 뛰어난 편은 아니었어요. 제가 항상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잘하는데 어쨌든 일단 들어봅시다. 네. 그래서 영어는 그러니까 그 과목 특정 과목하고 시간에 맞춰서 예습은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냥 계속 꾸준히 영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고등학교 단어를 외우고 또 뭐 저희가 수능 특강이나 뭐 이런 교재들을 쓰는데 그 교재를 배우기 전에 그 교재에 나오는 단어들을 먼저 외운다거나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재가 정해지면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다 공부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수업을 들을 때 좀 도움이 될 만한 기반을 살짝 닦아놓는 거네. 단어를 미리 외워가는 그 정도고 수학은 한 학기나 뭐 한 1년 정도 선행을 했었고 예습 같은 경우는 사실 선행이랑 이런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 예준군 같은 경우는 선행 같은 경우는 뭐 혹시 이렇게 과목별로 어느 정도 했는지 어떤 것들은 했고 어떤 것들은 요 정도 했고 이런 거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통 선행학습이라는 게 수학에 조금 많이 해당되는데 국어랑 영어는 선행학습이라는 게 말하기 되게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가 그 학년에 배워야 되는 부분이고 어디까지가 그 학기에 배워야 되는 내용이라는 게 정해져지지 않은 게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선행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만 보통 고등학교랑 중학교랑 뭐 국어나 영어가 달라지는 게 보통 모의고사라는 시험을 따로 치는 부분에서 구분이 조금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평가를 하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미리 한번 모의고사를 시간 맞춰서 풀어보고 내가 어떤 부분을 못하고 잘하는지 국어에는 뭐 크게 문학이나 문학 지문 그다음에 뭐 독서 지문 이런 게 있으면은 한번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풀어봤는데 뭐 독서 지문이 조금 약한 것 같다 그러면은 독서 지문에 조금 익숙해지려고 뭐 하루에 뭐 한두 개 지문을 보고 문제를 푼다거나 그런 식의 선행을 했던 것 같고 영어는 중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문법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법이 중요해지기보다는 그 다른 것들이 글의 맥락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요지를 찾거나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해지긴 한데 그래도 시험을 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문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조금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고 단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많이 단어를 알면 영어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단어는 뭐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단어를 많이 보고 고등학교 때는 또 필요한 부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단어장을 준비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새로 직접 써서 단어장들을 만들다거나 아니면은 필요한 교재에 단어 책을 구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질문이 딱 눈에 띄는데 예습과 선행할 때 깊이의 차이가 있었습니까? 보통 선행이라는 걸 더 깊게 생각을 많이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선행이라고 하면은 좀 예습이라고 하면은 수학 말고의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거는 조금 예습에 가깝다고 생각이 들고 수학 같은 경우에 뭐 한 학기나 아니면 1년 많게는 뭐 친구들에 따라 뭐 1년, 2년 더 앞서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선행 학습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조금 더 깊이가 있고 한마디로 선행은 교육 과정을 미리 제대로 한번 네. 공부를 하는 거고 예습은 한번 훑고 가는 거고 약간 이런 느낌이겠네요. 네, 뭐 예습은 보통 뭐 수업 전에 뭐 잠깐 하고 뭐 한 1, 2주 전에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선행은 조금 더 기간을 넓게 두고 좀 깊하게 공부를 하는 거를 선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예준군 같은 경우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을 했었나요? 네, 6개월 늦을 때는 한 학기 정도, 그 다음에 또 1년 정도 또 먼저 할 때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하다 보니까 한 1년 정도까지 앞섰던 것 같아요. 한 1년 정도 했었고, 친구들, 이제 주변 친구들도 잘하는 학생들, 뭐 예준군이 훨씬 이렇게 거의 탑에 있었지만, 그래도 또 보면 이제 친구들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또 더 많이 앞서 갖는 학생도, 그러니까 더 많이 선행을 당겨서 한 아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이렇게 좀 편차는 개인차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선행 요런 거 하면 또 사교육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혹시 사교육은 과거에 중고등학교 때 어떤 과목을 어느 기간으로 활용을 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국어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했다고 무방할 정도로 사교육을 다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한 달 남짓 안 되는 기간을 국어 학원을 다니다가 음. 고등학교 올라와서 야간 자율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학원 시간이 바로 겹치길래 국어는 나한테 필요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네. 시작과 동시에 거의 국어 학원은 사교육을 다니지 않았던 것 같고, 아, 그럼 국어는 거의 안 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네, 학원을 통한 사교육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는 어땠습니까? 영어는 영어도 꾸준하게 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고,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잠깐 문법을 학원에서 조금 한 번 전체 훈련 정도를 한번 봤던 것 같고,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한 중학교 3학년 한 2학기 때부터 영어 학원을 다니면서 모의고사 풀고 영어 단어 외우고 이 음,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원을 제가 다닐 때 학원에서 뭘 많이 배우는 걸 시키는 학원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음, 혼자 조금 문제 풀고 학원에서 단어 체크해주고 그런 식으로 학원을 다니는데 제가 자습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던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까지 다니다가 이것도 내신 시험을 준비하는데 크게 필요가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뒤로는 뭐 학원에서 조금 했던 습관들을 그냥 혼자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이후로는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뭐 중3, 그러면 거의 한 1년 정도 다닌 거 맞아요? 중3 2학기 네, 때부터 네, 그 고등학교 정도 다녔어요. 1학년 1학기 때까지 다녔으니까, 거의 한 1년 정도 다녔네요. 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내신 시험 공부하는데, 근데 얼핏 이제 예준군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내신 시험 공부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만뒀다는데, 그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가, 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랑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좀 다르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이 부분을 강조하다고 하시고 그게 실제로 나오는데, 학원은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를 모르잖아요. 내신은 음, 가르치는 담당 선생님이 출제하시는 건데, 그렇기 음, 때문에 포인트가 좀 다르다고 느꼈고, 굳이 필요 없는 포인트를 가르쳐 주는 거를 배우는 거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었고, 음. 학원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를 듣는 시간에 오히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거를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스스로 공부하면서 이 부분 더 필요하겠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여러 번 더 보는 게 시간을 활용하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런 이제 사실 예준군이 이렇게 말하는 게 메타인지에 속하는 거죠. 이제 이런 작전을 세우는 거죠. 실제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공부에 접근할 것인가를 머릿속으로 계획하고 플랜을 짜고, 이런 사교육은 선택을 하자, 그리고 이런 사교육은 놓자, 이런 것들이 다 메타인지에 속하는 건데, 참 그런 것들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가 미리 이제 사전에 질문을 주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답변을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받았는데, 그럴 때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참 이렇게 자기 자신에 관해서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하고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그런 능력이 탁월하구나. 요런 생각이 좀 드네요.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그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는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그럼 이제 거의 그때 이후로는 국어, 영어는 혼자서 했겠네요. 근데 학교에서 배우고 학교 거 공부하고 따로 뭐 문제집 사서 모의고사 푸는 그 네. 이상을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인강 같은 건 안 들었어요? 나중에 뭐 국어나 영어 안 들었습니까?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국어 같은 모의고사나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조금 시간이 단축하거나 좀 할 수 있는 팁들이 없을까? 이런 아, 생각이 들어서 요령 같은 거를 배울 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음, 요즘 뭐 인강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조금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음, 시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음, 그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잠깐 들었었던 것 같아요. 영어도 음, 이제 쓰는 9월 모의고사를 치고 영어 성적이 살짝 불안해져서 그러면 한번 강의를 들으면 도움이 될까 싶어서 강의를 듣고 이런 부분에서 좀 듣다 보니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어느 부분까지 듣고 이 정도면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생기면 음. 다시 또 안 듣고 그거를 인강을 통해서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고3 거의 끝부분에 한마디로 실력을 어느 정도 다 쌓아두고, 그 다음에 혹시나 더 도움이 될 만한 뭔가 팁이 있을까 싶어서 잠시 활용을 한 거네요. 네네. 그 다음에 수학은 어떻게 했습니까? 수학은 학원을 그래도 중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꾸준히 다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고, 네. 더 배우고 싶은 것들도 있고,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가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배우고 있는 중학교 2학년 과정을 놓치지 않으면서 한 학기 좀 더 앞서 나가고, 고등학교 음, 올라가면서는 한 학기에서 뭐 1년 정도까지 좀 땡겨서 사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수학도 음, 이제 1학년 1학기 때까지 수학을 사교육을 받고 그 뒤로는 따로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지는 않았고, 앞에서 음, 인강 얘기 잠깐 나왔는데 수학도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인강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대충 다 아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수학도 또 시간을 단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풀이랑 또 다른 풀이들이 나올 수 있는 파트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또 인강을 찾거나 그런 식으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럼 중2 때부터 대략 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다녔어요? 네, 1학년 1학기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한 2년 반 정도 다니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되어서 인강으로 이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혹은 또 다른 뭔가 어떤 문제나 어떤 개념에 대한 또 다른 접근법이 있는지 싶어서 선택적으로 인강을 활용했고, 네, 그 정도 활용을 했고, 혹시 초등학교 때 국영수 세 과목만 뭔가 특별하게 한 것이 있습니까? 사교육 관련해서도 좋고, 혹은 가정에서도 좋고, 뭔가 특별히 어떤 이제 하루 일과 중에 시간을 할애해서 했다, 이런 거 있습니까?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공부를 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 음, 내서 공부를 막 특별히 한다거나 그런 기억은 없었던 것 같고 네. 국어랑 수학은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안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영어는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네. 수업을 한 3, 4학년 때 한 번 듣기 시작을 해서 음, 그때 한 1년, 2년 다니고 그 다음에 다른 영어 학원을 한 초등학교 9학년 때까지 조금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음, 이제 엄청 어려운 내용을 배우거나 뭐 높은 반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또래 네. 친구, 보통에 있는 또래 친구들이랑 비슷한 그 반에서 그냥 숙제 꼬박꼬박 하는 정도? 초등학교 때는 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국어랑 수학은 안 했다고 했어요? 네, 초등학교 때 국어랑 수학은 아예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갔다가 그다음 뭐 했어요? 보통 축구하고,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뭐 나가서 놀이터 가서 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좋습니다. 초등학교 때도 워낙 잘 놀러 다녀서 처음에 아까 뭐 서울에서 대구로 전화 갔다는 얘기를 했는데 딱 전화 온 첫날부터 이제 음. 딱 집에 인터폰을 눌러서 엄마 나 놀고 올게 바로 하고 그날부터 바로 친구들이랑 열심히 놀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지금 근데 이런 게 살짝 느껴지지 않습니까? 맺고 끊는 게 좀 분명하죠, 은근히. 초등학교 때는 그런 건 별로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조금 더 학교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느 정도까지 놀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게 암묵적으로 자기가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서서히. 그런 게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수록, 요런 부분이 조금 약간 뭐 시근이 든다 그래야 되나? 약간 철드는 얘기, 그거랑 약간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뭔가 약간 자기가 해야 될 거와, 그 다음에 지금 놀 거, 이거를 조금 경계선이 은근히 조금 생긴다는 그런 느낌을 살짝씩 제가 받는 것 같아요. 사교육에 대해서 혹시 뭐 또 다르게 또 코멘트를 할 거 있나요? 보통 학원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님들이 먼저 보내려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음,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 사교육에 대해서 저한테 먼저 의사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학원 혹시 가고 싶은 생각이 있냐? 친구들 많이 다니는데. 그래서 음, 제가 봤을 때 친구들 같이 다니는 학원에 또 같이 가고 싶으면은 다니고 싶다고 제 의사를 밝히면은 또 그 학원 다니도록 해주셨던 것 같고 또 음, 뭐 학원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제가 필요 없다 그러면 그냥 그러면 잘하겠지 하고 넘어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교육이 강제는 아닌 것 같고 이제 필요하다고 직접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또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런 말씀하시면서 좀 꼬시진 않으셨나요? 뭐 의도가 좀 얘기를 끝내신 건 보통 부모님이니까 약간 의도가 네. 있을 수도 있긴 한데, 네. 그래도 강요를 하시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까 전에 또 얼핏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그렇게 못하지는 않았다 그랬잖아요. 좀 어느 정도 했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랬어요? 아니면 뭔가 그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처음부터 이렇게 잘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는 이제 다 같이 잘 했던 것 같긴 한데, 이제 음,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때도 좀 공부를 안 하는 친구들은 조금 생겼던 것 같은데, 저는 네. 놀더라도 그래도 한 시험 기간 초등학교 때가 3, 4일? 뭐 길면 일주일 정도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렇구나. 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게 저 위에 한 살 위에 누나가 있는데 음, 이제 누나를 보고 집에서 많이 배우잖아요. 누나가 학교 생활 음, 어떻게 하는지 나름 이제 배운다기보다는 이렇게 보고 느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음, 누나가 뭐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니까 그럼 나도 공부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누나 한 명입니까? 혹시 동생이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막내고 위에 누나 한 명 있습니다. 그럼 둘이네요. 네. 그렇구나.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사교육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독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또 많은 분들이 독서에 대해서,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독서는 어느 시기에 얼마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독서는 지금 생각하면 정말 중요하고 나름 책을 잘 읽었다고 생각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책을 가장 많이 읽었던 시기를 뽑자면은 아마 음, 초등학교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아, 무슨 책을 읽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음, 항상 책을 좀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기억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이제 보통 학교 도서관에서 그 매 달마다 이제 누가 가장 독서를 많이 했는지 뭐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 가정통신문 이런 걸로 학년들 순위들 이렇게 해서 뭐 책을 한 한두 권 정도 더 빌리게 해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학교에서 줬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 음, 할 때 제가 뭐 한 1, 2학년 때도 보통 가장 앞에 뭐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음, 10명 정도를 발표한다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제 나름 뭔가 자부심이었던 것 같고, 그때 음, 느꼈던.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정말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고, 그러고 점점 나이가 들면 중학교 시기에는 책을 많이 안 오히려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음, 그냥 공부를 하면 그냥 공부를 하고, 놀 때는 놀았던 것 같고, 음, 그 뒤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이제 고등학교는 책을 읽고 싶어서 읽기보다는 책을 약간 읽어야 되는 시기가 돼서 그거
제가 지금 경제를 전공하고 있는데 경제에 대해서 그래도 조금 알기 위해서는 뭐 경제 관련 서적을 읽거나 아니면 또 다른 과목을 듣다가 뭐 필요한 책들이 생기면 그때 맞춰서 책을 읽어야겠구나 해서 그렇게 독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약간 시기를 꼽자면 초등학교 때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어. 중학교 때 잠깐 안 읽었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읽기 시작했다.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많이 읽었다면 어느 정도예요? 하루에? 대충 어, 기억이 납니까? 뭐 초등학교 때는 책이 얇았으니까 한 번 읽을 때 한 권 읽지 않았을 것 같고 한 두세 권 적어도 읽는 사실 날에 권수로는 몰라도 이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내가 그래도 과거에 초등학교 때 뭐 예를 들어 밥 먹고 뭐 한두 시간 앉아 있었다, 뭐 혹은 30분 앉아 있었다. 요런 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건 없습니까? 그냥 집에서 할 거 없으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할 거 없으면은. 책이 재밌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친구들이랑 놀다가 들어와서 그냥 집에 있는데 집에 오면은 그때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공부를 하는 나이도 아니고 음. 그렇다고 뭐 TV를 보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러면은 그냥 집에 꽂혀 있는 책 하나씩 이제 앉아가지고 있는 거. 1번 뭐 위인전 있으면은 뭐 음. 1번 위인전 읽고 다음 번은 이제 2번 위인전 꺼내서 읽고 그다음에 음. 4번이 3번으로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뭐 남는 시간에는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가정 분위기나 환경이 독서를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뭐 어떤 분위기였어요? 독서를 장려하는 분위기였는지 아니었는지, 혹은 부모님께서 독서를 많이 하셨는지, 그런 것도 영향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부모님이 책을 집에서 정말 많이 읽으셨어요. 제가 많이 보는 부모님의 모습이 책을 읽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 음. 자연스럽게 따라 보면서 시간이 남으면 책을 읽는구나를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네, 그렇게 하셨구나. 책을 읽으라라고 말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냥 음. 집에 기본적으로 책이 정말 많고 부모님들이 책을 읽고 있으니까 그 엄마 옆에서 그냥 앉아서 같이 책 피고 책 읽고 그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살짝 찔리네요. 저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저도 부모로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 환경이 저도 사실 참 중요하다는 거는 잘 알고 있었고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같이 뭐 독서 타임을 가져도 좋고, 혹은 그냥 모델로서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책 읽는 모습 보여주는 게 뭐 일부러 보여준다기보다는 그런 걸 보고 자란 아이가 훨씬 더 독서를 좋아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그 점에는 진짜 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초등학교를 지나고 어느 시점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쌤은 잘 모르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을 거치면서 이제 공부가 좀 재밌는데, 이거 좀, 혹은 반대로 해야 되겠는데 라는 것을 이렇게 동기부여가 확 되는, 이게 자이든 타이든 간에 혹은 복합적이든 간에 그런 순간이나 계기가 있었습니까? 뭔가 공부를 이제는 해야 되겠다, 혹은 재밌다, 혹은 자꾸 하라고 하네, 뭔가 이런 뭔가가 있었습니까? 제가 공부를 왜 했냐고 물으면 되게 운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딱 음. 중학교, 고등학교를 생각을 해보면은 딱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딱 느낀 시기는 딱 중학교 1학년 때랑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중학교 시기였던 것 1학년,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그게 뭐 특별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은 이제 초등학교랑은 다르게 이제 뭐 등수가 나오거나 반에서 누가 제일 잘하는지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되게 운이 좋게 뭐 첫 번째 시험은 뭐 그렇게 잘 치지 않았었는데 뭐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였나 이제 그냥 공부량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막 뭐 죽으라고 공부를 했던 건 아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엄청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학교 1학년 1학기예요? 네. 1학년 1학기 때 나 이렇게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성적이 보기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와 버리니까 음. 그때부터 나 이제 공부를 해야 되나? 그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왜냐면은 처음에는 공부를 잘한다고 아무도 생각을 별로 안 했었는데 이제 뭐 친구들도 야, 너 공부 잘하네? 그리고 선생님들도 공부 잘하는 친구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쪼끔씩 저도 모르게 느껴지니까 그럼 음. 내가 공부를 해서 다음번에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 쳐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같이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도 그때 좀 공부에 관해서 많이 도와주고 또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자극이 되고 선생님이 자극이 되고 저도 이제는 내가 해야겠다. 나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음. 그렇게 중학교 시기를 넘어갔던 것 같고 그렇게 중학교를 하다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도 공부를 잘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뭐 처음에는 조금 못해도 뭐 가면 잘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고등학교에 올라갔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첫 시험을 되게 운 좋게 잘 봤어요. 그러니까 음. 어? 내가 이 성적을 받아도 되나? 다들 이렇게 치는 건가? 저는 처음에 당황했던 그런 성적을 받았어서 음. 그러면 그때도 비슷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반에서 잘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럼 내가 더 잘해 봐야겠구나. 더 음.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만큼은 해야 내가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음. 느끼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 번씩 이야기를 하는데, 공부에 동기가 없는, 이제 영어만 좀 한정해서 이야기하면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해요? 이 질문을 참 많이 받거든요. 그러면 한 번씩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학생에 따라서는 일단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게 어때? 일단 한번 잘해보면
이게 사람들이 보는 눈도 달라지고 나의 그런 영어에 대한 영어 능력에 대한 그런 시선이라든가 인정을 받는 그런 느낌이 살짝 생기면서 더 하고 싶게 하는 아마 김예준 학생도 그런 부분이 중1 때랑 고1 때 아주 크지 않았는가. 의도치 않게 물론 쌓여온 게 당연히 있었겠지만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있어서 그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혹은 초등학교에 쌓인 게 중1 때 나타났겠지만 쌓였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 운이 좋게 표현은 그렇게 점수가 좀 잘 나와서 근데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인정을 받네. 그 어린 마음에 사실 중학교 1학년 때 나 좀 잘하는 건가? 이렇게 그런 시선들이나 인정 그런 거에 의해서 나 좀 더 잘해보고 싶은데 그게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런 게 좀 자신감도 되고 또 음. 약간 좀 촉진제 역할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스트레스라기보다는 스스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기부여가 서서히 좀 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학업에 있어서 고등학교 지금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야자 제가 본 김예준 학생 거의 뭐 야자 거의 매일 하고 있었고 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야자 감독을 하면 항상 김예준 학생 거의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심자라 그래서 10시 50분인가 거의 11시까지 자율 학습이에요. 그것도 선택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했었는데 학업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시간도 그렇고 사실 스트레스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 학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나 혹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그거를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한번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고등학교를 떠올려 보면은 공부 자체를 하는 게 막 괴롭거나 힘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음, 그냥 옆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음, 그냥 공부를 하면서 뭐 체력적으로 지치거나 아니면은 공부 자체가 막 지겹도록 하기 싫거나 뭐 그런 것들이 힘들진 않았던 것 같고 조금 제일 힘들었던 걸 뽑자면은 경쟁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음, 앞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당연히 친구지만은 그래도 또 친구보다 잘해야 되는 게 고등학교라고 고등학교기도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처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공부를 할 때 당연히 같이 잘하자는 생각이 필요하고 뭐 누구를 밟고 올라간다고 빛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그러지 못했을 시점들이 당연히 있었던 것 같아요. 음, 특히 시험을 쳤는데 좀 실수를 좀 많이 해서 성적 등급이나 이런 게 조금 애매하게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순간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다음 시험에서 나랑 비슷한 위치에 있는 성적인 친구가 뭐 하나 더 틀렸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떻게 쳤지? 누가 몇 개 틀렸는지 말해주면 안 될까? 이러면서 제가 잘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못하기를 막 혼자 바라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부끄럽긴 음, 하지만. 이제 그런 순간순간의 감정이 들고 잠깐 뭐 한 일주일, 이주일 시간이 지나고 딱 그 순간에 돌아보면은 그게 되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왜 음, 그랬지? 이러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럴 때 이제 공부를 못했어요. 혼자 이럴 거면 내가 공부를 왜 하지? 이런 어,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약간 음. 저에 대한 실망? 약간 이런 게 좀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뭐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건가요? 뭐 어떻게 좀 해결을 했어요? 근데 뭐 이거를 누구한테 티낼 수도 없는 약간 부끄러움이니까 이런 거는 혼자 그냥 선생님 아마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야자를 하거나 심사를 할 때 생각보다 자리를 안 지켰을 날들이 몇 번 있었어요. 음, 보통 그럴 때 이제 보통 뭐 노래 들으면서 잠깐 나가서 걷거나 그냥 혼자 조금 마음을 풀려고 나름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왜냐면은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너 좀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를 친구한테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거는 음. 혼자 그냥 선생님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혼자 어, 끙끙 그냥 앓다가 혼자 다음번에 좀 내가 잘하면 되지 음. 이러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하면서 마음을 다잡았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친구랑 뭐 경쟁하는 그 구조 자체는 바뀌진 않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데 어쩌다 보니까 내가 못하게 실수를 해서 지금 일시적으로 뭔가가 성적이 기대치보다 좀 덜 나오는 걸 이제 예상을 하게 되고 근데 친구도 못했으면 좋겠다. 이 인간인 이상, 사람인 이상 그런 마음이 들어버린 거죠. 근데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예준군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자기 모습이 더 밉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이제 그랬고 이제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냥 좀 마음을 다스리고 뭐 노래를 듣는다거나 혹은 이제 그런 부담감이 느껴질 때 좀 시간을 혼자서 좀 보내는 그렇게 하면서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음. 하나를 꼽자면은 제가 생각보다 통제력이 강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제가 음. 유튜브나 뭐 영상 같은 걸 본다면은 뭐 한 10분, 15분 보고 끊는 게 아니라 뭐 밤새도 보고 약간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잠깐 쉬어야지 하는데 그 잠깐 쉬는 게 안 됐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음. 것들을 통제하는 게 나름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친구들 놀러 가자고 하는데 놀러는 가고 싶은데 놀러 음. 가면 안 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유튜브를 보고 싶은데 유튜브를 보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한번 음. 키면은 이제 빠져나올 수 없고 이제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조금 빨리 느껴서 나는 핸드폰 들고 있으면은 아예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한 번 음. 잡으면 한 10시간은 손에서 안 놓겠구나. 그런 음. 생각이 들어. 혼자 그냥 쓰지 말아야겠다라고 뭐 그런 식으로 나름 통제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이제 친구들이 놀러를 가자고 한다거나 뭐 이제 뭐 코인 노래방이죠. 뭐 그런 데 간다거나 혹은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꽹들 이렇게 좀 데리고 나가서 논다. 이제 그런 것들을 때때로는 뭐 거절하고 이걸 잘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나요? 뭐 마음을 다스리는 것밖에 없나요? 좀 시기를 잘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음.
마음을 놓고 편하게 놀아도 되는 시기랑 또 그렇지 않아야 되는 시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당연히 시험 기간에는 음. 좀 그런 걸 하면 시간 자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고 좀 시험 끝나고 뭐 다른 좀 시간이 조금 넉넉하게 급하지 않을 때 그냥 친구들이랑 그럴 때 많이 놀러 다니고 그럴 때 음. 좀 게임을 하거나 뭐 유튜브를 좀 많이 보거나 뭐 이런 음.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뭐 밤새 사실 유튜브를 볼 수도 있거든요. 누구나 사실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고. 근데 일상적으로 뭐 고등학교 기준으로 잠은 보통 어느 정도 잤어요?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고등학교 때는 어느 정도? 대충? 뭐 중학교 때에는 한 번도 잠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아. 그리고 약간 네. 키가 그때 중학교 때는 큰 편이 아니었어 가지고 음. 부모님도 작으셔서 자려면 키 크려면 잠을 자야지 그런 게 있어서 그냥 어. 중학교 때는 그냥 보통 한 10시, 11시 전에는 잤고 뭐 음. 잤던 것 같아요. 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잠을 잤던 것 같고 아 이제 중학교 때 10시 11시 전에는 거의 잠들었었네요. 때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때는 아마 8시 전에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 네네. 꿀팁입니다. 네. 고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제가 심자를 3년 동안 거의 매일 했어서 심자 끝나는 시간이 원래는 11시 반에 끝나는데 네. 뭐 집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갈 때는 뭐 11시 아니면은 부모님이 한 번씩 데리러 오시면 11시 반? 그 정도 음. 해서 집에 돌아가면은 한 12시? 그러니까 잘 준비까지 하려면은 12시 반에서 1시 사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평소 그렇죠. 같으면은. 예. 그렇게 해서 보통 한 6시간에서 7시간을 평소에는 잤던 것 같고 근데 음.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수행평가 기간이면은 수행평가를 하다가 다음날 제출해야 되는데 조금 덜 했거나 아니면은 이런 대회를 준비하거나 아니면은 시험 기간 막바지 때는 잠을 많이 자는데 시험 기간 한 중간쯤에 '아 이때 지금 공부를 좀 많이 해야겠다.'라는 시점이 들면은 잠을 줄이긴 했었어요. 저는 음. 잠이 잘 통제되는 타입이었어요. 저는 잠을 아. 줄이면은 학교에서 안 잘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어. 밤을 새더라도 무조건 학교에서는 자면 안 된다. 이런 철칙으로 좀 잘 버티는 타입이었어서 이제 음. 한 바쁠 때만 잠을 줄였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뭐 한 번씩 밤을 새기도 하고 아니면 한 3-4 시간 잘 때도 있고 음. 그랬던 것 같아요. 시험 공부할 때 아주 급할 땐 정말 뭐 어쩌다 보니까 많이 남거나 혹은 수행평가가 이렇게 몰리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잠을 좀 줄이기도 했었고 하루에 뭐 3-4 시간 자고 했었는데 김예준 군이 그래도 학교 생활하면서 절대 수업 시간에 자지 말자라는 그런 원칙이 있었고 그다음에 체력도 어느 정도 그런 거에서 맞물리게 그게 인제 매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한 번씩 그렇게 했는 거기 때문에 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고 거의 대부분 평균적으로 고등학교 때는 한 6 시간에서 7 시간 정도는 자려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이 자면서 우리가 뇌 속을 막 이렇게 보지는 못하지만 인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도 많이 나오는데 자면서 우리가 사실 이런 단기 기억에 집어넣었던 지식들 인제 그런 것들이 많이 분류되고 이제 딱 자기 자리를 찾아간다라고 이과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참 그렇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잠이 어떻게 보면 이런 생활의 근원이지 않겠는가. 이 원동력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게임 같은 건 안 했어요? 뭐 좋아하는 게임이 있었다거나 그렇진 않았습니까? 그냥 한 번씩 핸드폰 뭐 빌려 가지고 했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오른손은 제 의지대로 잘 움직이는데 이제 네. 왼손은 제 의지로 잘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게임을 시도를 하려고 해도 이게 실력이 받쳐주지를 못해 가지고 낄 아. 수가 없더라고요. 약간 의도치 않게 게임을 많이는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과거에 그때 사실 이런 유혹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때 뭐 친구들이 어디에 노래방에 놀러 가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어디에 놀러 가자, 혹은 게임하러 가자, 이런 것들을 참았을 때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참았는 게 지금 돌이켜 보니까 잘 참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면은 좀 더 놀 걸 후회도 됩니까? 좀 어느 친구랑은 더 놀았으면 좋고 '아 이 친구랑 좀 덜 놀았으면 되는데.' 하는 친구도 있고 '아 이 아. 친구랑은 쪼끔 더 놀았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만 하는 게 고등학생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음. 친구들이랑도 잘 놀아야 되는 게 또 생각이 들어서 그 밸런스를 나름 잘 맞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음. 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참긴 참았는데 한마디로 이런 활동 어떤 게임이라든가 그런 활동이 중심이 아니라 지금 딱 이야기하는 걸 딱 말씀하시는 거 딱 들어보니까 이 친구랑 이런 시간을 좀 더 보냈으면 이런 인간관계 측면에서 좀 더 친해질 수 있었고 이제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거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우리 학습은 사실 학이랑 습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학은 배울 학이고 이 습은 익힐 습이잖아요. 근데 이 학습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뭐 학도 필요하고 습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중요한 건 압도적으로 습의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습의 특히 비중이 높아야 된다. 잘하는 학생이면 잘하는 학생일수록 기본적으로 아는 게 더 많으니까 혼자 자기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알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압도적으로 그렇지 높다. 네 압도적으로 습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좀 배울 게 많은 친구들 좀 배워야 되는 부분이 많을 때는 당연히 학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 학을 습을 통해서 소화하지 못하면은 배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음. 배운다고 들인 시간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당연히 배운 거를 스스로 자기 걸로 만들어내는 자습의 시간은 정말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학습의 차이를 간단하게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네네. 뭐 학은 이제 누가 가르쳐 주는 거를 듣고 그걸 약간 인풋이라고 해야 되나? 음. 뭔가 받아들이는 시간이 배우는 시간이라면은 습은 그 배운 거를 자기 걸로 만들고
그거를 뭐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하는 시간이 습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뭐 음식을 먹는다면은 입에 넣는 거는 뭐 하기겠지만은 그 안에서 소화를 시키는 거는 이제 음. 습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제 방금 얼핏 제가 한 단어가 딱 눈에 귀에 딱 꽂히거든요. 완벽하게 이해라고 그랬는데 혼자 공부를 할 때 혼자 익힐 습을 할 때 그 이해하는 정도의 그 기준이 엄격했나요? 이해가 저는 그렇게 꼼꼼한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이 정도 맥락에서 이해가 됐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넘어갔던 것 같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자주 묻는 학생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혼자 조금 고민하다가 혼자 뭐 검색도 해보고 책도 한 번씩 찾아볼 일이 있으면 찾아보고 그런 음.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고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배우는 내용 자체가 이해를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도 이해가 안 될 정도의 학습 내용들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보통 잘 듣고 잘 배우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투자를 한다면은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크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려고 한마디로 오늘 배운 거는 뭐 하여튼 언제 배운 거는 그거를 꼭 자신이 처리를 해서 완전하게 소화를 하도록 많이 노력했네요. 찾아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인제 고거를 쪼끔 더 세분 쪼끔 더 들어가면 자기 걸로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쌤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했냐 하면 저는 사실 좀 이렇게 단순하게 쓰면서 좀 비슷하긴 해요. 근데 그걸 겉으로 어떻게 보이냐면 연습장에 이렇게 쓰면서 외웠어요. 영어 단어 같은 경우도 뭐 어원으로 외우기도 했었고 근데 기본적으로 쓰면서 혹은 중얼중얼거리면서 혹은 친구가 물어보면 가르쳐 주면서 저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혹시 예준 군만의 그런 자기 어떤 배운 것을 자기 걸로 만드는 그런 방법들 한 3 가지 정도 있으면은 뭐 여러 가지라도 좋고요. 소개를 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자기 걸로 만드는 거 저는 약간 흐름을 따라가는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어떤 걸 뭐 음. 국어를 배우든 영어를 배우든 뭐 수학을 배우든 그냥 그거를 배우든 교육 과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방법은 다양했던 것 같아요. 그 흐름을 한번 혼자 이제 눈으로 읽으면서 한번 싹 전체적인 방향 자체를 한번 훑은 다음에 이제 좀 혼자 그냥 눈으로 보고 이해되는 부분이나 그럴 때도 공부를 잘 되면은 그냥 읽고 뭐 한 번씩 체크하는 정도로 했던 것 같고 이제 어느 날 뭐 약간 오늘 컨디션을 뭔가 써야 잘 이해가 될 것 같다 음. 그러면은 쓰는 것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아웃풋을 손으로 풀어내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뭐 글씨를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고 한 번 쓱 읽고 이해했던 거를 한번 혼자 기억을 되새기면서 뭐 글자 뭐 연습장 같은 데다 써보거나 뭐 그런 걸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별로 안 했던 것 같은데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보다 훨씬 약간 부모님이랑 사이가 좀 좋았었고 음. 집에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냥 시험 기간에 한 번씩 이제 엄마랑 얘기하다가 그냥 뭐 엄마한테 한 번씩 설명을 하거나 그럴 때도 있었던 것 같고 아 고건 중학교 그런 때. 식으로 네 고등학교 음. 때는 그렇게 살가운 아들은 아니었던 것 음. 같아요. 아. 일단 그래도 좀 착했던 중학교 시절에는 한 번씩 그랬던 것 같아요. 사회과학 쪽의 과목들은 뭔가 특별히 뭔가 한 게 있습니까? 여기 네 사회과학은 중간에 여기 보니까 사회과학 복습은 어떻게 하셨는지 뭐 교과서 중심으로 했는지 아니면은 문제지를 중심으로 했는지 어떻게 했어요? 보통 이제 사회과학은 보통 선생님들이 대부분 필기 같은 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뭐 음. PPT를 주셔서 그거를 뭐 나름 정리, 노트 정리를 하는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학습이 많이 되었던 것 같은데 보통 기본은 이제 뭐 교과서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정리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관련된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집을 한 권, 적을 땐 한 권, 많을 땐 한 2권 정도 사서 그 문제집에 있는 문제들을 풀고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어, 사회과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부담을 가지고 공부했던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 음.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걸로는 저는 충분했었거든요. 특히 1학년 때도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이과 저희는 문이과가 갈라지긴 했지만은 이과 음. 친구들이랑 과학 과목을 같이 들었었는데 그때도 그냥 비슷하게 했을 때 밀리지 않고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친구들은 저보다 더 많이 과학적으로 선행을 하거나 공부를 한 게 많았었는데 저는 딱 교과서나 선생님들이 가르친 정리로 정리를 하고 그걸 음. 이제 문제집에 풀면서 틀린 거나 모르는 거 있는지 체크하고 그런 식으로 복습을 했었습니다. 아 멋지네요.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회과학은 그렇게 막 이렇게 계획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다기보다는 그때그때 그냥 했다. 고렇게 보면 네. 되겠네요, 정리를 하자면. 평소에 복습을 할 때 지금 이제 학습하고 있는데 이제 습을 할 때 보통 그날 배운 건 그날 다 복습을 했나요? 아니면은 뭐 그 주에 있는 거는 복습을 했나요? 아니면 과목별로 좀 달랐나요? 어땠어요? 딱 그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다 보면은 전에 배웠던 게 생각이 안 나는 순간이 있어요. 저는 매일 배웠던 걸 복습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수업 음.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걸 이해하고 음.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며칠 전부터 수업을 듣다가 선생님 수업을 듣는데 전에 배웠던 게 잠깐 생각이 안 나거나 내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때 다시 돌아가서 복습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암기가 끊기는 시점, 이 찾아오기 직전쯤에 한 번 다시 돌아가서 이해하고 다시 복습하고 저는 복습 주기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아. 기억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면은 그 시기가 음. 지나면 다시 복습했던 것 같고 고 친구마다 네 음. 타입이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매일 복습했을 때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네. 음. 그렇죠. 고거는 또 개인차도 있을 것 같고 우리 망각 곡선 이제 그 곡선대로 다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이제 굳이 인제 고거를 좀 넣어 보면은 자기가 느끼기에 본인이 느끼기에 뭔가 '그거 뭐였지?' 뭐 예를 들어 뭐 투부 정사 '그 안에 뭐가 있었지?' 요렇게 살짝 갑자기 약간 의문이 드는 고 순간이 오면은 다시 한번 꺼내서 싹 한번 훑고 고렇게 했네요.
네,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계속해서 메타인지입니다. 고등학교 때 내신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과목별로도 힘들고 또 접근이 또 많이 갈려요. 사람들마다 학생마다 다르고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다 다르고 한데 고등학교 내신은 사실 학교에서 다 비슷비슷해요. 난이도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뭐 출제 방향이라든가 내신 시험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그거는 우리 교육 제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잖아요. 학교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고등학교 내신은 딱 한 두 가지만 잘하면 잘 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수업을 잘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는 분은 직접 앞에서 수업을 하시고 계신 선생님이 문제를 직접 출제하니까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고 강조한 내용이 시험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원론적인 얘기라면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장 맞는 얘기가 일단은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선생님 말을 잘 듣는 게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잘 듣기만 한다고 해서 공부를 당연히 잘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그한 철저한 그 시간을 많이 확보해서 그 시간 동안 그 선생님한테 배운 거를 암기하고 이해하고 그걸 또 써먹을 수 있을 정도의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 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두 번째는 그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을 만큼의 공부를 하는 것 공부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보통 고등학교 때 공부량을 확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 학교에서 뭐 석식 저녁 식사하고 야자랑 심사 최소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을 보통 활용을 해서 네, 공부량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근데 우리 경북고등학교 근처에 독서실도 있잖아요. 바로 맞은편에 길 건너면 독서실도 있고. 근데 혹시 독서실을 선택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오히려 더 조용했을 수도 있고. 근데 일부러 굳이 야자 심사를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그때 다 했었는데 굳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있었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지금은 그때는 독서실을 가면은 좀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 아, 얘기를 들어보면은 독서실 보통 밑에 PC방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독서실 갔다가 이제 이끌려서 뭐 PC방을 가거나 뭐 어, 그런 생각,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음, 보통 가장 많은 친구들이 독서실 가는 것보다 야자를 많이 하니까 그냥 친구들이 있는 야자실 가고 계속 같이 있는 침대에서 공부하고 그게 음, 가장 편했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또 시간, 또 계속하세요. 네. 학교에 붙어 있는 걸 좋아해서 그냥 야자 심사하면은 선생님들 돌아다니면서 뭐 같이 인사하고 또 한 음. 번씩 그러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 보입니다. 그때도 느꼈습니다. 네네. 그랬을 것 같았어요. 시간도 근데 그렇게 하니까 많이 아낄 수 있었죠. 사실 일부러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이동 시간도 없으니까 학교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게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장점이 있지 않았나요? 어땠어요?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독서실을 가려면 독서실까지 또 이동을 해야 되고, 음, 그리고 독서실에 가는 순간 그 시간은 자기가 혼자 관리해야 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야자나 뭐 심자 같은 경우에는 시작하는 시간이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당연히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독서실에 가서는 누가 지켜보는 사람도 없고, 내가 음, 앉고 싶을 때 앉아야 되니까 마음을 다잡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야자, 음. 심자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고등학교 내신 시험 잘 치는 방법은 이게 저는 겉으로는 원론적이라고 들릴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정말 현실적인 방법이고 학교 수업 시간에 최대한 충실하고 이제 수업 시간에 배운 것들을 최대한 많이 자기 걸로 이제 완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학교 수업 시간의 중요성, 솔직한 의견, 이게 과목별로 차이는 있는지 혹은 학교 수업 시간이 이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중요하다고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느낄 수 있게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방금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수업을 들어야지 시험을 잘 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측면에서 수업 음,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고, 음, 그 다음 약간 수업 시간을 듣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태도이자 자세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업 시간이 도움이 안 된다고 그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거나 뭐 그런 친구들이 저는 공부를 잘하거나 성실한 학생이라고는 절대 생각이 안 들거든요. 음,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면은 저는 당연히 잘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음, 이제 학교에서도 공부 잘하는 수업을 제일 열심히 듣는 학생들은 무조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거든요. 왜냐면, 음, 근데 공부를 다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그 수업 시간에 듣는 거를 정확하게 다 배우지 않더라도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인데, 그 학생들이 제일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을 보면은, 그냥 공부를 하고 그냥 전반적인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삶의 태도라고 하긴 좀 거창하긴 한데, 그런 네. 태도 자체가 뭐 음, 수업 시간을 듣는 거에서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잘하는 친구들도 또 뭐 예체능 과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안 듣는 친구들이 솔직히 말하면 있어요. 그런 음, 친구들도 좀 잘 되고 잘 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시간에 수업 시간 듣고 같이 뭐 하는 게 그런 좀 루즈한 시간들이 오히려 쉬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음, 시간에도 뭐 같이 수업에 참여하는 게 그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공부랑 정확한 관련이 없더라도 그런 수업을 듣는 게 그냥 좀 나른 쉬는 시간이고 좀 편하게 생활하고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이게 모든 것과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김예준 군이 뭐 노리고 그렇게 했다 그렇다기보다는 김예준 군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을 이런 자세로 해서 보니까 생기부가 그렇게 작성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 네, 맞아요. 이게 그렇죠. 당연히 수업 시간에 잘 보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음, 좋은 서류, 좋은 생활 기록부를 만들기 위한 건데 그냥 그렇게 보통 이제 그런 과목 같은 경우에는 많은 내용들을 적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보여준 게 많지 않으니까. 음, 근데 그런 수업 시간에 듣는 학생들이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좀 많이 좋아하세요. 진짜 많이 좋아하시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음, 제가 뭐 음악 시간 때 뭐 기타 수행 평가를 하거나 이럴 때 정말 열심히 기타를 치고 음, 선생님들도 열심히 치는 거 하면 좋아하셔가지고 뭐 점심시간에 와서 내가 기타 받을 테니까 앞에서 한번 쳐봐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뭐 음, 선생님이랑 같이 뭐 시간을 잠깐 쓰기도 했었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선생님들께서 서류에 담아 주시더라고요. 그런 음. 내용들이 조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노리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마음가짐으로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게 3년 동안의 결과물이 알아서 그 서류에 딱 갖춰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생활하는 게 참 바람직하고 가장 다른 뭔가 작전을 쓰고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짜 그거는 그냥 매 수업 시간도 주어진 한 순간이니까 그냥 그 순간들도 다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그냥 음. 어느 일을 하고 뭘 해도 잘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는 것 같아요. 감탄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제가 네, 참 교사인 저도 많이 배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지금 이 입시 제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사실 교사 입장에서 보면 수시와 정시를 많이 나누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그다음에 예준군은 솔직하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쌤 입장에서는 교사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안타까운 경우가 많아요. 이 공부가 이 공부고 이게 이건데 아, 나는 수시는 포기했어라고 하면서 모든 수업 시간을 일단 제끼기 시작하고 제낀다는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생기부에 뭔가 우리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고 하죠. 세특기 오랜만에 듣죠. 네네, 네. 세특이라고. 거기 이제 뭔가 비게 되고, 왜냐면 수업 시간에 참여를 안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수학 시간에 혹은 영어 시간에 수학을 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를 하고, 이제 그렇게 거꾸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이제 나는 정시파야. 정시를 준비하고. 이런 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많은 걸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런 학생들이 사실 꽤 되잖아요. 맞죠? 이제 정말 생활하다 많죠. 보면. 맞죠? 그래서 이 수시와 정시를 어떻게 접근하면 되고, 이 차이가 있는지 그런 거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경험한 사람으로서. 스시랑 정시가 다루는 내용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그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우는 과목이랑 또 수능 시험에서 치는 과목이랑 당연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게 내용상에서 구분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차이는 있는 점이 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짧은 주기로 시험이 있고 음, 그거를 복습하고 또 암기가 필요하고 복습하고 암기가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하는 게 수시라면은 정시는 그렇게 공부한 것들이 축적되고 쌓이고 축적되고 쌓여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 좀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암기나 뭐 단순 암기로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또 그 내용을 묻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묻는 거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부분에서 다른 점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 외에 그렇긴 하지만은 수시랑 정시를 공부 내에서 구분해서 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수업 시간 듣고 수시 공부하면서 또 뭐 정시 공부라고 하면 이제 내신 기간이랑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모의고사를 푸는 식으로 준비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뭐 조금 공부가 나뉘긴 했지만은 그 음, 흐름은 항상 같았던 것 같아요. 나는 수시 공부해야지 하고 수시 공부하고 정시 공부해야지 하고 정시 공부를 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그 학생들이 정시랑 수시를 공부해서 다른 과목들을 뭐 다른 수업 시간에 공부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참 보면 안타까운 게 그 친구들이 열심히 안 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좀 음. 결과론적이긴 한데 정시만 준비한다는 친구들도 정말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힘들게 공부를 하는데 결과론적으로 그냥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수시를 준비했던 친구들이 정시까지 잘 치고 오히려 정시만 준비하겠다고 정시만 노력했던 친구들이 오히려 시험을 못 치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그게 그런 거 맞죠. 보면 네, 그렇죠. 결과론적인 얘기긴 한데 또 뭔가 관련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관련성 있죠. 네네, 당연히 관련성 있죠. 이런 멘트들, 네, 사위 삼고 싶다. 네. 줄 서봅니다. 네. 과외도 받고 싶습니다. 네네. 멋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아유, 참. 이 예준군 부모님께서 보시면은 근데 참 뿌듯하실 것 같아요. 진짜. 맞죠? 뭐, 아들 멋있다 안 합니까? 그런 말 잘 안 하는 아, 그런 말씀 안 하세요? 제가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부끄러워서. 듣는 걸 안 좋아한다. 근데 그런 말씀은 많이, 표현은 하시고. 그렇죠. 제가 이제 아, 부끄러워서 보통 밤에 방에 숨거나 이제 못 들은 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유, 네. 사위 줄 서나요? 네. 일단 지금 3명, 네, 3분. 네네. 자,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경시대회 하면 또, 우리 경시대회 이야기는 거의 제가 질문지로 안 드렸었는데, 교내 경시대회나 교회 경시대회 나가봤나요? 고등학교 때 우리 기준으로 할까요? 교내 대회는 나갈 수 있는 거는 많이 나갔던 것 같아요. 다 그걸 나갔지 않나요? 맞죠? 2, 3학년 때는 거의 다 나갔고 1학년 때는 조금 나름 잘할 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나갔던 것 같은데 음, 결과는 다 좋지 못했던 것 같긴 해요. 1학년 때는. 네네네.
교회 대회는 따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학교 생활만 충실해도 힘든데 그 외에 어디 기록되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닌 거에 굳이 힘을 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또 넘어가서 한마디로 이제 수시 정시는 그거를 접근하는 우리가 수시에서 해야 되는 내용과 물론 시험 주기는 짧지만 중간기말 이렇게 학기 안에서도 2번씩 이렇게 있고 수행평가도 있고 그게 수시가 되는 것이고 수시 공부이고 정시는 그거를 12년 동안을 쭉 몰아놨다가 한 번에 치는 게 정시인데 예준군이 말씀해 주시는 거는 수시 정시 공부 내용은 동일하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험 공부하는 주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근데 그거를 따로 구분해서 하진 않았고 수시 공부 정시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학교 생활 열심히 하면서 쭉 따라 그냥 흐름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수시 준비 알아서 잘 되어 있었고 정시도 잘 칠 수 있었다. 근데 예준군이 대학교 갈 때는 수시로 갔어요? 정시로 갔어요? 수시로 대학을 붙긴 했는데 정시로도 똑같은 과에 쓸 수 있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완전 멋지네요. 네. 완전 멋지네요. 네. 수시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붙었는데 정시로도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았다. 네, 멋집니다. 예준군이 권하는 공부법이 있나요? 저는 공부 방법은 정말 다양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을 찾는 게 가장 첫 번째 공부 방법인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과목을 못하고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 혹은 어떤 시간에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공부를 잘하는지, 아니면 뭐 쓰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조용하게 읽는 게 좋은지,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할 때 가장 좋은 효율이 나는지를 아는 게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눈으로 읽거나 한 번씩 손으로 쓰면서 공부하는 방법들을 저한테는 맞게 나갔던 것 같고, 근데 당연히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잘하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이제 절대적인 공부량이 갖춰져야 되긴 해요. 그래서 공부량은 많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그런 자기한테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는 게 첫 번째 공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네. 뽑자면 아까도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 암기가 우선이 아니라 무조건 이해가 우선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처음이 아닙니다. 그런가요? 네.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당장의 이해가 뭐 수업 시간에 들었으면 최대한 그 시간에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 시간에 이해가 안 됐으면은 암기를 하기 전에 내가 이거를 먼저 이해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먼저 학습을 접해야지, 그래야 암기까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잘 잊어먹지 않고 훨씬 더 암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암기와 이해 둘 중에 일단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이해가 우선이다. 이해가 안 된 걸 외워봐야 소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한번 일단 뭐 배운 게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든 표출해보는 자신의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말로 떠들거나. 근데 말로 떠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긴 한데 자주 쓸 수 있는 방법은 아니잖아요. 뭐 항상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를 하니까 맘대로 내가 말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로 설명해 보는 방법도 환경이 받쳐준다면 좋은 것 같고, 아니면은 그게 아니면 조용하게 손으로 적거나 뭐 이런 식으로 배운 거를 자기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표출해보고 밖으로 내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건 언제부터 했어요?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한번 표출해보는 거, 말해보는 거, 혹은 써보는 거. 대략적으로 언제부터, 혹은 누가 가르쳐 줬나요? 언제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은 뭐 누가 가르쳐줬다라고 가르쳐준 적은 없었던 것 같고, 그냥 공부를 아까도 말했지만 공부량이 받쳐지는 시기가 중학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공부량이 받쳐지기 시작하면서 혼자 이렇게 하면 잘 되는데를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점을 찾자면 공부를 제일 많이 했던 뭐 중학교 1학년 때 그런 방법들 하나하나씩 알았던 것 같고,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다듬어지고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질문을 엄청 많이 했죠. 뭐 좀 가르쳐줘. 이거 어떻게 풀어? 이런 많이 안 들었습니까? 정말 많이 했죠. 맞죠? 네. 특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친구들이 항상 쉬는 시간이나 뭐 야자 시간, 친자 시간, 혹은 아침에 일찍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많이 물어보는 친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거를 가르쳐주고 질문을 받아주면서 오히려 제가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친구들이 묻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거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없이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혼자 그냥 공부를 하다 보면 그 부분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친구들이 물으면서 그걸 채워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설명해주면서 설명을 못하면 제가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해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친구들 덕분에 잘 체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교우 관계나 그런 것도 사실 뭐 이런 걸 노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참 복합적으로 다 중요한 거죠. 뭐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런 효과가 있었다. 이런 거죠.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남아 있는 게 뭐가 남아 있냐면 과목별 공부법이랑 그다음에 지금 여기도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지만 부모님의 교육 철학도 제가 미리 이제 질문을 드렸었거든요. 그다음에 여기 부가적으로 제가 필기를 해둔 게 체력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요거 살짝 끝나기 전에 여쭤볼 건데
한번 질문을 드려볼 건데요. 그 다음에 예준군과 아주 친한 친구랑 제가 오늘 통화를 했어요. 그 학생이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다니고 있는 20학번의 학생인데 그 학생과도 4월 말이나 5월 초에 이렇게 예준군처럼 같이 이원 라이브를 할 예정이니 다시 제가 공지 드리면 또 많이 오셔서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은 저도 그렇고 예준군한테도 혹은 그 학생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별 공부법. 아까 전부터 사실 어느 정도는 나와서 한번 이제 정리해 준다. 혹시 뭐 빠진 게 있다면 보충해 주는 시간 혹은 예준군이 아까 전에 국어, 수학, 영어 이렇게 크게 세 개로 좀 정리를 한번 거의 대부분은 다 해준 것 같은데 한번 요약 정리 혹은 보충하는 그런 혹은 이제 또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국어는 이제 과목별로 국어는 어떻게 이렇게 하자라는 거 한번 쭉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국어는 고등학교 전 시기에서는 그냥 전반적인 국어 능력을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전반적인 능력을 올리는 거는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으면 책을 많이 읽는 게 좋은 것 같고 분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래도 이 분야를 꼭 꼽으라고 한다면은 뭐 가장 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뭐 현대문학, 가벼운 단편 소설이나 아니면은 고전 문학 중에 뭐 좀 재밌는 책들 그런 것들 읽어두면은 그냥 한번 쓰기 줄거리만 흐르는 정도라도 나중에 도움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중학교랑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가장 많이 달라지는 게 국어예요. 중학교 때까지는 국어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거의 없다가 고등학교로 오면서 잘하는 친구, 못하는 친구 없이 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3년 내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3학년 후반, 3학년 끝나고 또 시간이 많으니까 그럴 시간에 고등학교 국어에 좀 익숙해지는 시간으로 혼자 모의고사를 시간 내서 풀거나 아니면은 뭐 보통 어렵다고 하는 독서 지문이나 비문학 지문을 뭐 매일 꾸준하게 뭐 한두 개씩 가볍게 뭐 한 2, 30분이라도 풀면서 고등학교 국어 자체에 익숙해지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고3 학부모들이 거의 계시진 않을 것 같긴 한데 고3 때는 좀 훈련에 가까운 학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국어를 훈련에 가까운 학습 고3 때. 아침에 시험을 치니까 뭐 한 7시쯤 학교에 먼저 와서 한 3, 40분 문제를 먼저 푼다거나 그런 식으로 나름 그 시험을 체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 습관을 붙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까부터 질문을 주셨는데 한자 공부는 했습니까 따로? 한자 공부를 따로 뭐 많이 하지는 않았고 한자 잘 몰라요. 거의 다 모르긴 하는데 한자 수준을 얘기하자면은 부수 한자를 보면은 옆에 뭐 부수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네네. 몰소변 그런 뭐 이런 네, 거. 그런 것들을 보고 이 한자가 어느 한자겠구나 하고 유추할 수 있는 정도?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 그러면 많이 선생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있다면은 그 한자가 뭔지 몰라도 이제 선이라는 단어가 뭐 선견 지명에 쓰인다거나 같은 아, 선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정도 생은 뭐 생명할 때 쓰이는 생이랑 같다 뭐 이 정도의 한자 능력이 있었지 한자를 부르면은 뭐 받아 쓰거나 한자를 보고 막 읽거나 이 정도까지는 능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책 많이 보고 그런 거에서 어휘력이 자기도 모르게 풍성해서 여기 있는 선이 이 선이지 않을까. 그러면 성견지명에 있는 그 선이나 미리 좀 뭔가 이렇게 내다보는 건데 선생님 먼저 산 사람이 약간 요렇게 이제 맞춰가는 거네. 끼워 맞추는 거네요. 네, 그 정도는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아, 괜찮네요. 이제 독서에서 나온 거 맞아요. 이게 제 추측입니다. 따로 공부를 하지 않긴 했어서 한자를 그냥 그렇게 말 많이 하고 책 많이 읽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뭐 어떻게 쭉 접하면 될까요? 영어 공부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뭐 영어 선생님 앞에서 영어 공부를 아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초등학생이라 생각하고, 네네. 과학생이라 생각하고, 네. 좀 그렇긴 한데 저는 한 중학교 시기에는 전반적인 문법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요구하는 수준도 문법을 좀 많이 요구하는 것 같고 중학교 때 문법을 뭐 엄청 공부가 많이 돼 있지 않더라도 한 바퀴 정도 전체적인 문법을 흐른 정도만 돼도 고등학교 때 와서 따로 문법 때문에 노력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좀 전반적인 문법을 한 번 정도 흐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좀 안 됐던 건데 영어 영작 쓰는 연습이나 아니면 말하는 네. 연습이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점점 서술형 평가의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영어를 읽는 걸로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적어져요.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했던 방법처럼 무식하게 외우는 거 이런 걸로 무식하게 외웠습니까? 네, 많이 외웠습니다. 언제 그런 외웠습니까? 뭐 영어 교과서 지문 시험 기간에 이제 뭐 한 영어 지문이 길면은 긴 대로 다 외우고 뭐 100개가 나왔다 그럼 최대한 100개를 다 외우려고 고등학교 저는 때요? 네, 나는 그랬어요. 와, 그렇구나. 대박 사건. 네,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그 그래서 방법이 어땠습니까? 괜찮았어요? 할만했어요? 아니면 뭐 과정과 결과가 어땠습니까? 이게 제가 그래도 수학을 조금 잘하는 과목이어가지고 수학 시간을 공부할 시간에 영어를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잘 됐거든요. 처음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는 제가 영어 실력은 미비한데 시험은 뭐 전교에서 1, 2등까지 영어를 쳤었는데 이게 학년이 가면 갈수록 등수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계속 내려갔어요.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기본적인 영어 실력이 받쳐주는 친구들이 더 잘했던 것 같고, 저는 점점 약간 영어 자신감은 살짝 떨어졌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 못했지만 좀 영어 쓰는 정도 연습, 잘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고등학교 전에 가기 전에 키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어 시험에서 제 문제들이 다 저도 구체적으로 기억은 서로 안 나겠지만 암기로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많았어요, 적었어요? 점점 적어졌던 것 같아요. 맞죠? 초반에는 있었는데 이제 점점 문장의 주제를 새로,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문장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장 구조가 좀 같은 의미를 담은 다른 문장을 쓰라고 요구하거나 그럴 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되면 수행평가에서 한번 재처리를 요구하거든요. 처리를 해서 뱉어내는 거를 요구를 제가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근데 이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거의 비슷합니다. 학교 수준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암기로 인해서 접근을 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유 힘들었겠어요. 그거를 지문 100개를 다 외우려고 하면. 네, 아유, 그렇네요. 네네. 그 이제 중학교 때 문법을 한 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법은 중학교 문법이 다기 때문에. 자, 일단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영어는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혹시 또 추가할 멘트들이 있습니까? 뭐 코멘트들이. 단어 잘 열심히 외우는 거? 뭐 그 아, 정도는. 네. 단어는 어떻게 배웠어요? 단어는, 모르는 단어는 단어장에 따로 한번 정리를 좀 하는 편이었어요. 단어장 작은 거 하나 사서 그냥 수업 시간이나 아니면 영어 공부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생기면은 단어장에 좀 적어서 이제 뭐 음. 오갈 때 한 번씩 봤던 거 했던 것 같고, 좀 단어가 필요하다고 느끼면은 단어책 하나 정도 사서 좀 외우면서 봤던 것 같아요. 하루에 뭐 외우는 양이 있었나요? 뭐 정해놓은 게 있었나요?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는데 점점 새로 외우는 것보다 모르는 단어를 추가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음. 처음에는 영어를 뭐 하루에 한 2, 30개 정도 뭐 나름 외운다고 외웠었는데 그것보다 점점 가면 갈수록 모르는 단어들을 더 자주 보고 영어 지문을 많이 보면 자연스럽게 단어들을 계속 보게 되니까 알아서 학습이 되는 부분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은 쭉 어떻게 접했나요? 제가 좀 수학은 좀 많이 잘하는 편이었어요. 수학은 좀 중학교 때는 성적을 되게 못 받은 적도 엄청 많았는데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수학을 잘했던 편이어서 이게 수학은 좀 제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거 좀 저는 가르쳐 주세요. 네. 어려운 문제를 약간 많이 풀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문제를 많이 푸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어려운 문제부터 풀고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생각을 해서 그걸로 나름의 약간 혼자 풀이 구조들을 떠올리고 고민하는 시간들을 정말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걸 좀 중학교 때도 자세하게 되게 이야기해 주세요. 네네네. 보통 시중에 파는 뭐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시중에 파는 가장 어려운 문제집들이 있어요. 이제 보통 그런 거를 사서 최대한 답지는 안 보고 풀어보는 거예요. 답지를 보고 한 2, 30분 풀다가 안 되면은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한 또 문제를 2, 30분 동안 고민하는 거죠? 그쵸. 하다가 안 풀리면 이제는 뭐 답지를 보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킵해두고 이제 넘어가고 다음 문제 또 풀고 이러면서 혼자 어려운 문제를 풀려고 끙끙대는 시간들이 정말 많았어요.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쌓여서 좀 잘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것들이 정말 신기한 게 2, 30분 하다가 이제 넘겼던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다가 뭐 살짝 졸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풀면 되겠다가 문득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어요. 길 가다가 수학 문제를 생각한 게 아닌데 이렇게 풀면 안 될까? 그런 것들이 뇌리에 한 번씩 꽂힐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다시 자리에 가서 문제집 피고 풀어보면 신기하게 잘 풀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시간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중학교 때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고등학교 초반에 그런 식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뒤로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수학이 딱 트이는 순간이 와요. 내가 어려운 문제를 굳이 열심히 풀지 않아도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은 내가 잘 풀 수 있겠구나. 잘 풀구나 하는 순간들이 왔던 것 같아요. 사기캐랍니다. 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답지를 보지 않고 그거를 뭐 풀리든 안 풀리든 일단은 끙끙 이제 계속해서 완전히 몰입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중학교 초반부터 한 3년 이상 쭉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풀리는 거 그러면 바로 답지를 안 보고 그러면 일단은 덮어두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밥 먹다가 갑자기 막 이렇게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버스 타고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앉아서 풀면 이게 그냥 한마디로 이게 그러다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자꾸 많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수학이 뭔가가 탁 트이는 것처럼 그런 그게 있었다라는. 네네. 또 혹시 수학에서 또 뭐 더 코멘트 할 거 있습니까? 그리고 보통 수학을 풀면은 그냥 막 푸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자기가 어떻게 푸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보통 연습장 뭐 반 정도 접어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밑에까지 꼼꼼하게 다 적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 흐름을 나중에 다시 연습장을 펼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정도로는 푸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내가 틀렸는 거를 체크할 때도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하거나 어떤 논리가 잘못됐는지 확인할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뭐 계산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단순 체크를 잘못해서 틀리는 경우 그런 실수들을 되게 많이 줄여줬던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런 깨알 같은 팁들. 근데 이 수학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쓰라는 거 저도 고등학교 제가 왜냐면 혼난 적이 있기 때문에 고2인가 고3에 제가 이걸 반 접지 않고 이렇게 막 써내려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갔을 때. 그래서 쌤이
좀 제 담임쌤이 수학쌤이었거든요. 그래 막 이렇게 혼내신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써보니까 또 이 나름 또 쾌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딱 정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도 있더라고요. 이제 자 그다음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럼 이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다 부모님이신데 부모님의 교육 철학은 어땠습니까? 약간 교육 철학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울 정도로 제가 공부하는 걸 거의 터치를 많이 안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교육 철학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가요? 네. 그냥 어렸을 때는 아예 제가 공부할 거라는 기대도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워낙 어, 잘 놀러 다니다 보니까 저한테 공부를 기대를 많이 안 하셨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음, 당연히 자기를 바라고 또 잘하면 굉장히 좋아하셨긴 했지만은 그럴 때도 좀 공부를 하라고 그러거나 아니면은 학원 가서 공부를 시키시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거의 집에서는 공부 얘기는 제가 먼저 끊이지 않는 이상 부모님들이 뭐 거의 안 끊으셨던 것 같고, 공부를 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지치는 순간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뭐 공부 얘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을 때 부모님들이 이제 그럴 때 공부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저는 그런 약간 나름 공부랑 분리된 공간이랑 시간이 집이라는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을 때, 공부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싶을 때 그런 지점들을 부모님들이 잘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렇구나. 아, 진짜 참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딱 드네요.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싶을 때 부모님께서 그 지점을 아주 잘 지켜준 게 힘이 된다. 멋지네요. 진짜 멋지네요. 아, 여기 내일부터 노터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질문 주신 것 중에서 한두 개 제가 더 적어 놓은 거는 이렇게 공부를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체력이 또 좀 우리 속된 말로 후달릴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이게 누적이 되잖아요. 사실 중학교 때는 잘 모르다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만 해도 잘 모르다가 근데 고3쯤 되면 힘들거든요. 해보면은 몸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체력은 어떻게 좀 잘 유지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뭐 체력적으로 딱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뭐 음, 딱히 노력은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조금 돌아봐서 생각을 했을 때 잠을 뭐 엄청 많이 줄이지 않고 제가 음, 관리할 수 있는 선에서 잠을 충분히 잤던 것이 한 가지인 음, 것 같고,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긴 했어요. 보통 쉬는 시간이랑 점심시간에 농구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애들이랑 음, 또 점심 먹고 농구하러 가고 저녁 먹고 농구하러 가고, 또 체육 시간에도 항상 뭐 축구를 하거나 농구를 하거나 항상 몸이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놀 때는 운동을 할 때는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서 그런 것들이 그냥 3년 동안 잘 안 지치고 버틸 수 있겠던 약간 원동력이라면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잘했네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이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짬짬이 이렇게 틈틈이 운동할 기회가 있으면은 뭐 그냥 친구들이랑 이런 교우 관계가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냥 같이 우르르 가서 농구하고 오고, 네네, 그렇게 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얼핏 이야기 하긴 했지만,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어떻게 그거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좀 했는지, 좀 뭐 안 좋은 일도 있고, 성적이 안 좋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공부가 안 되는 날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친구랑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있거나, 혹은 부모님과의 뭔가, 그냥 뭔가 기분이 그냥 마냥 안 좋은 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 관리를 했는지 방법이 있었을까 싶네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쉴 때는 쉬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음, 정말 당장 그 공부가 급한 게 아니면은 정말 공부하기 싫거나 오늘은 도저히 공부가 안 될 것 같다, 그런 날은 또 과감하게 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음, 한두 번 쉬어줘야지 뭐 다음날 공부를 할 생각이 좀 더 번쩍 든다거나, 그렇게 음, 안 하면은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서 그런 음, 식으로 쉬는 날에 좀 많이 쉬었던 것 같고, 뭐 저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되게 많이 다르겠지만은 저는 그냥 노래 듣고 노래 들으면서 좀 멍 때리고 좀 걷고 이런 것들을 좀 즐겨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오늘 공부하다가 뭐한 3, 40분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은 보통 이어폰 꽂고 밖에 나가서 잠깐 걷고 들어와서 다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관리를 했던 것 같아요. 잘했네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딱 생겼어요, 쌤이. 이거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 것 같아요? 아, 되게 어려운, 지금 네,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지점이긴 네, 한데, 네네.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하고 네. 싶은 일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는데, 좀 그래도 지금 경제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경제학과 관련된 국가 일을 좀 하고 싶어요. 뭐 공무원이 된다거나 아니면 공부를 해서 뭐 정책에 기반하거나 좀 학문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좀 이야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그냥 제가 생각하는 결은 좀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고 그거에 제가 배우고 있는 경제 공부를 하고 싶다. 그 두 어, 가지를 지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